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유화증권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34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3시 3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유화증권은 0.78%의 하락으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증권회사입니다. 투자 매매 중개업을 하는 이제 증권회사가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부분들이 이 회사가 뭐 실적적인 모멘텀이 좋아서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매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경영을 기록하지만 크게 뭐 매출이 늘어났다거나 이익이 늘어난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대신에 이 회사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흑자 경영 정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고요. 또 증권회사다 보니까 배당을 정말 많이 줍니다. 이런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죠. 근데 이 종목이 왜 이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졌을까? 배당을 많이 준다고 거래량이 터졌을까? 아니면 실적이 좋다고 거래량이 터졌을까?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이 윤경립, 유화증권의 윤경립 최대 주주가 있죠. 이분이 이제 윤 씨죠. 윤 씨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파평 윤 씨 찾기 파평 윤 씨, 윤석열 관련주 찾기가 시장에서 한참 또 이슈가 됐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윤 씨다 보니까 이 파평 윤 씨다 그래가지고 엮여서 윤석열 관련주로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 재료가 재탄생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최근에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화증권도 윤석열 관련주로서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때 같이 좀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테마주들은 뭐 지금 최근 요 며칠 동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끝났느냐 라고 보면 사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왜 안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테마주가 잘 갈 때는 언제냐면 시장이나 이런 것들 주도주가 없고 시장이 좀 정체기일 때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에 수급이 몰려가는 형태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그동안에 좀 조정 흐름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고, 코스닥도 역시나 그동안의 조정 흐름에서 벗어나서 반등세를 연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올라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이 테마주나 이런 쪽에서 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붙는 이번 한 주, 지난 주말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하나의 대안으로서 부각됐던 정치적인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정상적인 종목들로 그동안에 좀 낙폭 과대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화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수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최근 한 4일 정도 지수가 반등을 보였는데, 그 4일 반등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주가는 지수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런 테마주가 움직이기에는 지수가 좀 부진하거나 좀 정체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정체기를 겪거나 쉬어간다면 다시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정치 테마주 쪽으로 옮겨붙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또 출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파평윤씨라고 해서 이게 지금 관련주로 엮였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말은 안 되지만 그게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 거죠. 돈. 거래량을 결국에 한 글자로 하면 돈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은 안 되는데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에 이 돈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유화증권이 오랜 기간 솔직히 거래량도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는 종목인데
오랜 기간 좀 하락 흐름들을 보였던 이 주가가 이번에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려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터진 거래량이 유화증권 상장 이래에 가장 많이 발생한 거래량이 되는데요.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섰고, 그리고 나서 딱히 이때 당시에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빡 터지면서 올라갔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이후에 조정과 횡보 국면을 겪으면서 특별하게 음봉에서 뭔가 물량이 크게 터져나가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목의 시세가 다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잠시 쉬어가고 있는 것뿐 시세가 다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시장이 좀 잘 가고 하니까 그동안에 못 갔던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가서 상대적으로 테마주의 매력도가 떨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이 다시 좀 정체기가 됐을 때 다시 테마주 쪽으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돈다면 거기에 또 유화증권이나 이런 종목들이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화증권의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론 뭐 유화증권을 장기적으로 보시고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거래는 없지만 이 종목의 뭐 포인트를 보고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온 급등주입니다. 급등주는 기본적으로 5일선과 11선, 5일선과 11선을 생명선으로 봅니다. 5일선과 11선이 꺾인 종목은 급등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5일선과 11선이 살아있을 때 주가는 계속해서 급등을 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직까지의 유화증권은 5일선이 일부 이탈됐지만 11선이 아직 받치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의 수명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조정이나 이런 숨고르기 속에서 주가가 탄력을 좀 잃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터지지 않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시 거래 없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이전에 들어갔었던 이런 매수세가 다시 또 움직일 때, 뭔가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량을 만들었던 주체가 있겠죠. 걔네들이 다시 좀 움직여줄 때 결국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 이 급등을 만들어낸 주체가요, 외국인도 아니고 투신도 아닙니다. 보시면 투신이 사서 이날 이렇게 급등 나온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사서 급등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작죠. 1450억짜리 작은 종목입니다. 주체는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분명히 좀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라는 인물들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시세의 이런 변동성에 개인들의 수급이 달라붙어서 이제 이런 가격을 결정짓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화증권을 일단은 지금 5일선이 깨진 시점에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11선 이탈하게 되면은, 11선 이탈 전까지는 여전히 다시 주가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 또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을 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1선 이탈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종목이 11선도 깨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국면에 쉬어갔던구나, 여기서 급등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급등 한번 주고 누르면서 쉬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나 단기 매수를 좀 뭔가 선호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나와서 내려왔을 때는 솔직히 저가 매수에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의 이 위치는 사실 좀 어중간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11선에서 지지 보고 가겠지해서 샀는데 뛰면 수익이고, 만약에 11선도 깨진다 그럼 손절 나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리스크가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뭐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야 되겠죠. 11선마저도 깨는구나, 여기서 반등을 봤는데 이것도 깨고 내려가네, 그럼 손절하고 밑에서 타점을 다시 봐야 되겠죠. 밑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겠죠. 급등 이후에 쉬면서 자리를 만들어 갈 때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일단 재료가, 윤석열 관련 이런 정치적인 재료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 종목이 이미 많이 올라갔다면은 당연히 위험성이 높겠지만 이제 뭐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고 요 정도 올라가는데 이걸로 이제 시세가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총도 아직 1,5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 종목이고요. 거래량 한번 터뜨리고 눌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문제는 이제 다 힘은 살아 있는데 이대로 상승세를 연속해서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이거 상승 한번 주고 쉬어가면서 자리를 만들면서 다시 또 뭔가 이제 과정을 거치느냐 이거의 문제겠죠. 결국에는 뭐 세력들의 의지에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맞게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보시고 장기적으로 뭐 보시던 간에 들고 계신 분들은 11선 대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1선에서 지지 반등을 들어준다면 이 흐름들이 연속해서 가는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약 11선까지 깨버리면 이 종목이 한번 급등 이후에 누르면서 또 과정을 또 거치겠구나. 그랬을 때 또 내려온다면 여기는 하나의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서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유아증권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회사 자체도 뭐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고 매년 이제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테마에서 이런 이제 회사의 안전성은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배당도 많이 주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온다는 점에서 회사의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선 대응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유아증권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실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으면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